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이제 수업론 관련 주제 중에 수업 모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은 어떤 수업의 하나의 틀, 그 다음에 수업의 구조와 같은 개념입니다. 그래서 국어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에 대한 어떤 모형을 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의 어떤 의의나 가치들을 좀 설명해 볼 생각입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수업 모형에 관한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. 우리가 수업을 하려면은 이제 수업 모형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은 교사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자꾸 정교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은 이 수업 모형을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빵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. 빵틀. 우리가 가을에 국화빵틀 이런 걸 보면은 또 붕어빵 이런 걸 사 먹어 보는데 그 붕어빵을 국화빵을 찍어내는 빵틀이 있단 말이죠.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수업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 같은 것이 수업 모형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국어 교육에서는 이 빵틀이 한 4개 정도 있어요. 예를 들어 국가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체계라는 빵틀이 있고 또 이 내용 체계에 기반해서 많은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교과서 차원에서는 단원 구성 체제라는 빵틀이 있어요. 이 단원 구성 체제에 따라서 많은 단원들이 설계되어 나가고 세 번째로 이 수업에서는 이 수업 모형이라는 빵틀이 있어서 이 많은 수업들이 사실은 여기에 기대고 있죠. 그래서 이를테면 강의식도 뭐 강의라는 수업 모형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한다면은 이제 이 평가 쪽에서는 이제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빵틀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차례차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일종의 어떤 구조적인 프레임은 국가 수업 현상, 즉 커리큘럼 현상이나 어떤 텍스트북 현상이나 또 티칭 앤 러닝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세스먼트 현상이든지 이런 구교육 현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에 해당합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 어떤 수업 모형에 대한 그 주의점이 있는데 앞으로 소개할 수업 모형을 그대로 암기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. 수업은 항상 교사의 수업 목적이라든지 과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은 기본 모형을 토대로 해서 교사가 자기의 수업 상황, 과제, 또 학생 요건, 어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넣거나 단계를 빼거나 혹은 통합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업 모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수업 모형의 변인 개념이 이게 나오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교사 변인, 또 학습자 변인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과제 변인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상황 변인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따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의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또 앞에서 학생들 같은 것들 대상을 정하고 자기 자신 이런 것들 정했을 때 과연 이 수업을 어떤 수업 모형에 기대어서 구현하면 좋을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속에서 모형을 적절하게 그 변형한다든지 혹은 뭐 또 통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을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이 국어 수업의 그 진행 구조, 즉 도입, 전개, 정리라는 요 전개라는 일반적인 진행 구조의 이 수업 모형을 잘 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국어과 수업 모형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한 9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이 초등학교 그 교사 교육에서 보면 교사용 지도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기반하는 이론도 각각 다르고
또 주로 그 적용되는 영역도 다릅니다. 이를테면 반응 중심 교사학습 모형 같은 것은 이제 문학 영역에 많이 그 적용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어, 그 문학 쪽에 어떤 쪽에 많이 사용되고, 직접 교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라든지 뭐 쓰기라든지 이런 어떤 국어 사용 기능에서 직접적으로 그 어떤 중액 기능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교사 주도를 할 수 있는 모델이죠.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치 탐구 같은 건 역시 문학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각각의 수업 모형별로 어떤 자세한 진행 단계라든지 또 특징이라든지 어떤 영역에 사용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, 혹은 배경 이론은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요 각각을 제가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국어과 수업 모형이란 것들이 이제 한 9개 정도 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과 좀 관련성이 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의 모델로만 사용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병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. 그리고 각 모델을 하나의 암기해서 그 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.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 어떤 과제나 학생, 교사, 상황, 여건을 고려해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제 그 수업론인데 주제인데요. 수업 모형 이야기를 제가 이제 첫 부분으로 다뤘습니다. 이 수업은 교사가 설계를 할 때 수업 모형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수업 모형은 하나의 그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지주, 프레임에 해당하기도 하고, 또 다른 수업을 관찰할 때도 저 수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형에 근거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모형에는 한 9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고, 또 모형은 이 국어 수업을 형성하는 하나의 그 큰 프레임, 빵틀에 해당된다.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수업을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